요 시험은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9월에 이제 시험 봤던 모의고사야. 알겠지? 거기에 나오는 거고, 선생님이 오늘 변형 문제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풀어봐봐. 그리고 너의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그 중간고사 때처럼 선생님이 모의 시험 내줄 거거든. 학교 이제 시험범위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모의 시험에도 이거 변형 문제 내줄 거야 따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외부 지문들 다 변형 문제 내줄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한번 볼게.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어. 이 반대 신문식이라는 거는 신문이 뭐냐면 물어보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쉽게 말해서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찬성하는 사람이 먼저 입론을 하면, 이런 거 다 배웠니 학교에서? 이거 하면서 같이 해주셨어? 했어 안 했어? 이게 이제 정말로 그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반대 이가 뭐 하냐면, 이 입론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논제가 있을 때 이 논제가 뭐냐면 토론을 하려는 주제를 논제라고 그래. 음. 이 논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뭐를 하자라는 논제가 있어. 뭐 학원에 이제 앞으로 무조건 핸드폰을 걷자 이런 논제가 있으면, 이거는 찬성하는 사람이 하자라고 먼저 주장을 하겠지.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원래 없었던 건데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이해됐냐 여기까지? 어. 그래서 이 논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논제가 있고, 가치 논제가 있고, 또 정책 논제가 있어. 이 논제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항상 이 전체 정책 논제야. 그러니까 사실 논제는 별로 나올 게 없어. 이 사실 논제는 뭐냐면, 사실을 가지고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걸 사실 논제라고 그래. 지구는 평평하냐 둥그냐, 이게 사실 논제야. 둘이 싸우는 거야. 지구 평평론자랑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음. 그 다음에 가치 논제 같은 경우도 나올 일이 별로 없어. 왜냐면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가치 논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에 한 명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5명의 사람의 목숨이 더 무거우냐, 뭐 따질 수 없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치 논제라고 해. 알겠지? 유명한 이런 예시 중에 우리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어. 애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여기 기찻길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영무가 이제 기차를 운전해서 쭉 가는데 여기 사람이 한 명이 있어. 5명이 있어. 한 명이면 안 돼. 5명 있어. 그대로 가면은 사람 5명을 죽이게 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선택이 아니야. 그런데 영무가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차가 이렇게 가. 그런데 여기는 한 명의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거는 버튼을 누르는 게 옳을까, 누르지 않는 게 옳을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고.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걸 뭐라 그래? 가치 논제라고 그래. 알겠지? 그다음에 정책 논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정책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제야. 여기 이제 학원에서 이제 앞으로 무조건 들어오면은 핸드폰부터 걷자, 휴대전화부터 걷자, 이런 것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지. 야, 나 이런 이유로 해야겠어. 알겠지?
그러면 반대는 뭐 하냐면 반대 신문을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근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거를 주장과 근거를 논파라고 하거든. 이거를 뭔가 논리적 허점을 깨부수는 거야. 논리적 허점을 발견해주고 이 사람의 주장을 뭔가 이렇게 부숴버리는 거. 논파의 목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반대 이가 이제 입론해. 얘는 뭐 하겠어? 도입하지 말자를 이제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면 찬성 이가 신문을 하고, 알겠지? 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야. 예, 그럼 이제 뭐 하겠어? 반대, 미안해. 이거 반대 1이야. 일이고 미안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찬성 1이 입론했으니까 이제 찬성 2도 입론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는 게 바로 반대 신문식 토론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겠어? 당연한 순서야. 반대 2가 신문하고 반대 1이 입론했지. 그럼 누가 신문할 차례야? 반대 1이 신문할 차례야. 이렇게 요거 한 다음에 뭐 하겠어? 반대 2가 입론하겠지. 이해됐니?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야. 한번 해보자. 사회자가 뭐를 하고 있냐면 사회자의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토론의 논제를 먼저 제시해주고, 두 번째 토론의 순서를 안내해주고 있다. 맞는 선지야. 사회자의 역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입론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장과 근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입론이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린 이걸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야. 저희는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의 드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게 핵심 주장이 되겠지. 이 사람들이 이제 요거 하자고 하는 거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원래 먼저 말을 꺼내는 거야. 무조건. 한국소비자보건에서 드론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 혹은 공신력 있는 기관, 이 공신력이라는 건 외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맞는 선지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믿음직스럽잖아, 뭔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이런 거 잘 해놔야 돼. 그래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런 통계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뭐를 주장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현재 시행 중인 드론 실명제에는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최대 이륙 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kg 이하의 소형 드론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음공해 안전사고 등을 일으켜도 소유주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제기하고 있냐면 현행 제도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맞는 선지지. 이와 비슷한 이유로 미국, 중국, 독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맞는 선지니? 해외도 대부분 어떤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선진국들. 그렇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조금 더 사람들이 잘 리드하고 뭐 여기에 갑자기 이제 뭐 소말리아나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다지 막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잖아, 그렇지? 해설을 제기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나라도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을 최대 이륙 중량의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드론까지 확대한다면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을 비교적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설명을 해주면서 야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 이제 뭐 하고 있어? 신문하고 있지? 물어보는 거야. 질문하니까 찬성이는 당연히 대답을 해야 돼. 누가 먼저 신문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오고 순서 알려줬지? 반대 이가 신문하는 거야.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드론까지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가 뭐 하고 있어? 주장을 주장을 재진술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이 경우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드론이나 일부 완구용 드론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업용 드론이 아닐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반박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허점을 공략하고 있는 거지. 이 주장의 허점을 공략하고 있잖아. 야 그러면 학교에서 그 실습하는 것도 신고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 교내에서만 사용하는 드론이나 위험이 낮은 안구용 드론까지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반박하고 있고, 그렇지? 조사 대상 드론을 사용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언급하신 자료는 2kg 이하의 소형 드론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해서 자료의 적절성 등을 뭐 하고 있어? 평가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야, 그 250g 막 이런 드론들은 사고 일으키는 거 많이 없을 텐데 대부분 2kg 이상 것들도 다 포함된 자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드론 실명제 조종 자격 차등하의 규정에 따르면 2kg 이하의 드론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조종할 수 있어서 2kg 이하 소형 드론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네. 지금 여기 보면 문제 제기를 뭐 하고 있어? 인정하고 있지. 너 네 말 맞아. 여기는 추론의 근거가 나와 있고 자격증 없이도 막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날 거야. 자격증이 없어서 사고할 수 있어서 그래. 그래서 자료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네. 사회자의 역할이지 순서를 안내하고 있고 나 부분은 아마 너희 학교에서 안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하거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알겠지? 어차피 이거 모의고사 덩어리거든 지금. 나 부분 나오니 안 나오니? 했냐냐. 나오든 안 나오든 하자. 알겠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 너희 시험에 100 나온다고 하면 이거 100만큼 공부하면 100점 잘 안 나와 실제로. 약간 한 110에서 120 정도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100점 나오고 하는 거야 항상 뭐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좀 공부할 때 그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살짝 오반스럽게 공부를 해야 돼. 너희들 이제 학교에서 성적 제일 잘 나오는 애들 보면은 진짜 집요하게 막 그렇게 공부하잖아 하나하나. 여기 막 질문도 진짜 많이 하고 하거든. 자 보자 어쨌든 뭐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소형 드론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강화한 드론 실명제, 그리고 이게 중심 화제가 되겠지. 최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드론 실명제에서는 비사업용의 경우 최대 이륙 중량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 지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드론 중량에 따라 조종 자격을 차등화하고 있다. 현행 규정이네. 지금의 규정이야. 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찬성 1회 입론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드론에만 신고 의무가 부과되었던 이전에 비교하면 대폭 강화된 거야. 뭐 하고 있냐면 이전 규정과 현행 규정인데, 이전 규정은 12kg이었고 현행 규정은 2kg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훨씬 강화된 거지. 2kg만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니까. 그치? 둘이 뭐 하고 있어? 비교의 방식을 쓰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어떤 이전과 비교하면 기체 신고 규정이 대폭 강화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소형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현행 규정의 한계를 제기하고 있고, 이거 뭐랑 관련 있어? 찬성 1의 주장과 관련이 있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기준을 250kg까지 낮춰서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라고 하고 있어. 이것도 역시 찬성 1의 주장이지. 하지만 관련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얼마 전에 2kg로 바뀌었어. 다시 법을 개정한다면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 돈이 많이 들어. 그 법도 다 바꿔야 되고,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거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많은 소형 드론의 등록 여부도 다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건 뭐와 관련이 있어? 반대 2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토론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효과랑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뭐가 더 크다는 거야? 비용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럼 반대의 근거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야, 돈이 더 들어, 효과보다. 찬성은 이제 뭐를 주장해야 돼? 아니야,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클 거야. 찬성이 주장하는 건 항상 그 부분이야. 따라서 신고 대상 등록의 드론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숙한 드론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시행. 그래서 우리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첫 번째가 바로 요거네.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사전 교육 이수와 자격증 취득을 철저히 하고, 이런 것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자, 요거는 대안을 실행을 주체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해야 되고 사용자들은 이거 해야 되고. 괜찮니?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배달이나 응급구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널리 사용하게 될 거야. 드론의 일상화로 우리 삶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 1번 같은 요 혹시 학교에서 또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면서 문제도 혹시 풀어봤니? 그냥 설명만 해주셨니? 영무야, 학교를 안 나갔니? 설명을 안 해주셔서? 다유라. 아하, 충격적이네. 자, 어쨌든 이거 보자.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면 현재도의 목적. 현재도의 목적 이거 안 나와 있지, 그치? 제도의 필요성. 답은 2번이 되겠네. 가볍게 풀 수 있겠지? 통계 자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 문제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시간 주고 하라는 거는 여기 4-2번 선생님이 여기 지금 적었지, 그치? 4-2번 이런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요거 꼭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영모야, 4-2번. 자, 그럼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4-2번을 제외한 4-1번, 3번, 4번, 5번, 다시 말해서 적절한 것들은 다 표시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 알겠지? 자,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어. 얼른 답 한번 찾아볼까? A는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답은 2번이지. 자, 1번 같은 경우 보자. 반대 A는 상대 측 의견을 통해 추론한 내용을 제시하면 상대 측 의견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지. 이 경우 추론하고 있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학교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몇 다시 몇 번? 5-1번의 근거가 될 거야. 그치? 되겠냐? 이건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어. 찬성 1은 상대 측이 잘못 이해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상대 측의 질문 내용이 논지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2번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야 돼. 항상 그냥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 있잖아. 이거는 맞아. 맞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논지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 정확히 틀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한 작문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네. 나를 쓰는 것. 토론에서 언급된 기체 신고 기준과 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도론 실명제 규정 소개하고 있지. 자, 요 부분 6-1번의 근거가 되겠네. 괜찮지? 자, 넘어갈게.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선생님이 조언한 거. 마지막 문단 한번 비교해서 읽어봐. 보기는 적절한 규정과 함께 성숙한 드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배달이나 응급구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사용하게 될 거야. 드론의 일상화로 우리 삶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지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되어 있네.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드론의 산업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누가 주장하는 것? 나가 주장하는 것이랑 맞지 않아. 그치? 별로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방금 7번이었니? 6번이었니? 문제가 7-3번의 근거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산업구조를 삭제했잖아. 지금 없잖아 여기. 그치? 관련 산업이 발전할 거지 뭐 산업의 규모가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요거 맞네. 삭제했네.
전제 조건 어디에 있어? 여기 적절한 규정과 성숙한 드럼 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이거 몇 번의 근거야? 3번의 근거지.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자꾸 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 알겠지?